이스라엘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 8시 하마스 수장인 야히야 시나르가 사망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인 시나르의 사망은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폭사에 이은 것으로 이란 중심의 반미국, 반이스라엘 무장동맹인 저항의 축 수뇌부가 사실상 와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계기로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의 방향을 아예 이란 정권의 전복을 노리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이스라엘이 목요일, 그러니까 17일 밤 가자 지구 남부 라파에서 하마스 테러 조직 지도자인 시나르를 총격전 끝에 사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직접적인 표적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군이 17일 오전 현장 조사를 하고 나서야 당시 공격으로 사망한 이가 시나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어서 해당 시신이 시나르라는 것은 DNA 및 기타 검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그의 시신은 17일 늦게 별도의 장소로 옮겨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이스라엘군 162사단과 과자사단은 정보를 통해서 하마스 고위 간부가 특정 지역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에 따라서 작전을 수행했는데 그 고위 간부가 시나르라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당일 시나르뿐만 아니라 다른 고위 간부 2명도 함께 제거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은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서 지하 터널에서 은신 중이던 시나르가 더 안전한 시설로 도망치던 중에 이스라엘 작전으로 숨졌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미국 정보부는 그동안에 계속 시나르를 추적했으며 이스라엘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시나르는 결국 지하 터널에서 빠져나왔고 급기야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제거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시나르를 잡은 부대가 숙련도가 떨어지는 이스라엘 훈련부대였다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이 라파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순찰하던 중에 하마스 대원과 마주쳤고 지원 요청을 받은 이스라엘 전차들이 하마스 대원들이 숨어있던 건물에 포격을 가했는데 이 와중에 시나르도 제거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시나르의 사망 직전 모습이 담긴 무보정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8일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48초 길이의 영상을 보면 드론이 폭격으로 폐해가 된 건물의 2층 창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흙먼지가 가득한 실내를 비췄고 한쪽에 놓인 안락 의자에는 머리와 얼굴을 천으로 가린 시나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드론을 발견하자 잠시 노려보다가 앉은 자세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드론 쪽으로 던졌습니다. 드론은 이를 피했다가 다시 시나르를 찍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시나르가 도주 과정에서 고통을 겪으며 죽었다 그러면서 그자는 사령관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챙기다 죽었고 이는 우리의 적들에게 분명한 신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마스 무장대원들을 향해서 이제 나와서 인질들을 풀어주고 손들어 항복할 때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시나르가 이렇게 허무하게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와 하마스 양대 정치 지도부가 사실상 와해됐습니다. 특히 시나르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설계하고 주도해서 가자지구 전쟁을 촉발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1순위 제거 표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들의 동조해서 이스라엘 공격에 오던 헤즈볼라의 수뇌부들을 계속 제거해 왔습니다. 지난 1월에는 베이루트 교회의 공습으로 하마스 정치국 부국장이며 하마스 서열 3위인 살레흐 아루리를 제거했고 3월에는 가자지구 중부를 공습해서 하마스 군사조직 부사령관인 마르완 이사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하마스의 군사조직 지도자이며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했던 무함마드 데이프를 가자지구 칸 유니스 인근에서 사살했습니다. 또 시나르 이전에 하마스 최고 지도자였던 이스마일 하니에도 지난 7월 31일 이란 대통령 취임식 축하차 테헤란을 방문했다가 폭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이란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여겨지던 혁명수비대 귀빈용 숙소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습니다. 헤즈볼라의 수뇌부로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오른팔이자 작전계획 고문이었던 푸아드 슈크르가 지난 7월 말에 베이루트에서 사망을 했고 지난 9월 27일에는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표적 공습으로 제거가 됐습니다. 당시 베이룻 남부 다이에 대한 공습으로 헤즈볼라의 핵심 수뇌부들 20여 명이 함께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랄라의 후임으로 선출되었던 하심 사페딘도 지난 3일 공습으로 제거됐습니다. 급기야 하마스의 수장 시나르까지 이스라엘의 집요한 공격으로 제거가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저항의 축 수뇌부는 사실상 빈사 상태가 된 것입니다. 시나르가 제거된 것에 대해서 미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시나르는 홀로코스트 이래 최악의 유대인 학살에 책임 있는 테러리스트다 그러면서 그의 손에는 이스라엘인, 미국인, 팔레스타인의 피가 많이 묻어 있으며 그가 사망함으로써 세계는 더 나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서 하마스는 이제 10월 7일 같은 또 다른 테러를 감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한 뒤에 오늘은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좋은 날이라고 반겼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가자 지구에서 마침내 전쟁을 끝낼 기회가 다가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안전해지고 인질은 석방되며 가자 지구에서의 고통이 끝나고 팔레스타인 주민이 존엄성, 안전, 자유, 자결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쟁은 반드시 끝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명한 건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를 자행했던 주모자인 시나르가 제거되었다는 것은 지난 1년여간 이어져 온 이스라엘 전쟁에서 극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하마스 수장이었던 이스마일 하니에에 이어서 시나르까지 살해되면서 하마스를 제거하겠다는 이스라엘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내는 상징적 성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제거 대상이 1호였던 시나르가 사라지면서 가자에서 철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시나르가 제거됨으로써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전투 중인 레바논 등 다른 전쟁도 끝낼 준비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된 만큼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젠 이스라엘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중동 전세도 격변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국가안보위원회 전 위원장인 조라 엘란트는 이스라엘 채널 12하고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시나르의 죽음을 이용해서 두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소재 중동연구 수석 연구원인 칼라이드 엘간디는 네타냐후가 갈등을 종식시킬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군대가 최근 몇 주 동안 가자 북부에서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네타냐후 결단은 결국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규모로 치러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 목표가 이란 정권의 전복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18일 네타냐후는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의 목표를 이란 지도자들의 입지와 이란 내 대규모 시위를 진압했던 혁명수비대와 바시스 준군사조직을 약화시키는 데 두고 있다고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발사했던 200발의 미사일에 대한 보복 공격을 미국과 협의해왔으며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준군사조직을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표적을 잡았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이란의 정권 교체를 촉진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미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을 향한 연설에서 그 의중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는 직접 이란 국민들을 향해서 이란이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그 순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것이라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 선언한 바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현실주의자인 네타냐후는 이란에 대한 한두 번의 공격으로 이란 내 대중봉기를 조장해 정권을 전복시킨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내 강경파들은 이란의 핵심 세력들을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중동 내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완전히 와해됐다는 것이 이란의 홀로서기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이란 내부를 흔들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은 이란의 군시설들에 집중함으로써 이슬람 독재 세력의 막강한 배경을 무너뜨리는 데 주목적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동 정세는 태풍 전야와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화이트한드 국제정세 분석의 추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